안녕하세요, 이마반TV입니다. 오늘은 탈모 샴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탈모 상식편에서 낮보다 밤에 샴푸하는 것이 탈모에 더 좋다,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만큼 탈모 샴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탈모 치료나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러한 인식과는 반대로 세상에 머리 나는 샴푸는 없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라온 뉴스가 화제라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탈모 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서 공표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머리가 빠지는데 탈모 샴푸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최근 탈모 환자를 위한 탈모 방지 샴푸 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샴푸 중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하는 사례를 점검했다. 자, 바로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겪는 탈모 유형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샴푸는 없다 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는 비단 샴푸만을 한정짓지 않더라도 앰플이나 니들,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는 영양제 등 탈모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이나 자극을 주는 많은 제품들에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지만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샴푸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 육모, 양모, 모발 성장, 모발 듣개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이 현혹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사실 표현이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쑥쑥, 빽빽, 풍성한 등등. 심지어 이런 광고들 보면 머리가 자란다, 이것도 아니고 주어를 빼고 풍성해지는 이러한 문구를 갖다가 잔디가 초원에서 막 이렇게 자라나는 이미지와 함께 넣어가지고 마치 모발이 풍성하게 될 것만 같은 것을 연상케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광고도 제가 본 적이 있네요.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가 점검에 나선 결과 17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 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피, 진피층, 샴푸로 보통 0.2mm까지를 표피층, 그 이하를 진피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뾰족한 니들처럼 이런 제품들도 거기까지 닿지 못하는데 샴푸가 어떻게 이렇게 닿고 흡수가 되겠나요? 주로 이런 제품들 후기에는 내돈내산 샴푸만 썼는데 머리가 낫다, 이런 후기가 특히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만약에 실제라고 해도 자연 치유 시점에 샴푸를 사용하셨거나 탈모의 유형 자체가 일시적인 머리 빠짐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핵심 부분만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넣자면 샴푸는 탈모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10년, 20년 꾸준히 쓰는 생활 필수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어차피 다들 쓰실 텐데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광고처럼 이렇게 효과가 있었으면 애초에 화장품으로 나올 수 없었겠죠. 샴푸로 탈모 치료가 된다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 전문가 소견이 필요한 치료제를 처방받아가지고 부작용이나 쉐딩을 감수하면서 치료를 하겠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호르몬 영향을 받는 탈모 유형이나 원형 탈모와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보는, 익히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탈모 유형에 빗대어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내 탈모 유형의 샴푸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탈모 샴푸라 하면 일부 도움이 되는 샴푸들도 있긴 하겠죠. 지루성 두피용 탈모 샴푸 중에는 향균 효과로 두피,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징크피리치온이 포함된 경우가 실제로 많고 전문가들도 이를 권장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문적인 처방을 목적으로 나오는 샴푸액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듬 샴푸, 니조랄 액처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특정 증상이나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치료제는 식약처와 같은 기관에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이렇게 이미 분류가 되어 있고, 양리작용의 위험성이나 용법, 용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막 구매해서 써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닌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단지 샴푸로 이렇게 봤을 때 일부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서는 향이나 세정, 보존에 집중하기 위한 화학 성분들로 이렇게 채운 제품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20-30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나쁜 것이 당장 체감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덜 유해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문득 우리 이마방 커뮤니티에서도 실제 전 탈모 샴푸 개발자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낱낱이 밝혀주신 회원분 글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탈모 샴푸의 실태를 낱낱이 까는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탈모 예방에 대한 뜻이 이제 막 많지는 않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샴푸부터 고려하게 되는 분위기죠. 물론 본인도 나타나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모쪼록 제품을 확인하실 때 후기나 홍보용 상세 페이지만 보고 구매하시지 마시고 성분 같은 이런 객관적인 부분에 이점을 따져가며 비교해보고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